이제는 핫한 양곡관리법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침 농해수위의 여당 간사가 또 이양수 의원이셔서 이 분야의 가장 또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이 양곡관리법을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지목을 한 바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동원해가며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최근 윤 대통령이 퍼플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죠. 그래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도부인 정청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술이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응도 민주당 내부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부에서는 거세게 윤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쌀밥 안 먹습니까? 이 정부는 주식이 쌀이 아니라 술입니까? 주식의 주자가 술주자입니까? 윤 정권은 술 취한 정부입니까?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 김수영 교수님, 정청래 의원의 논리는 주식이 술이냐, 술 먹지 않냐 대선 때부터 했던 그 약간 일종의 마타도어를 다시 꺼내들어서 술만 먹으니까 쌀은 관심 없지 이런 논리 같은데 일단 팩트 체크는 안 된 것 같고 사족이긴 합니다만 사실 술도 쌀로 만들거든요. 그렇죠. 술도 네. 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드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쌀도 그만큼 소비가 됩니다. 예.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을 억가라고 하죠. 억지로 이제 비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온갖 뇌물 혐의를 다 받고 있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돈이 주식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타도어 하는 거는 전혀 본질과는 상관이 없고요. 이게 양곡관리법 뭐가 문제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게 전형적인 고객 정치거든요. 고객 정치라는 게 뭐냐면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소수의 이익을 갖는 사람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데 좋거든요. 하지만 비용은 전체 다수가 부담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이걸 지불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직화가 안 돼요. 제 말씀은 농민들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정의 이제 건전성이 망가지는 부분은 우리 국민이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분명하게 피해의 소재가 분명하게 찝어지지 않아서 조직화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지금 총선을 앞두고 뭔가 이제 호남이나 이런 쪽에 이제 농민들의 어떤 좀 표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난색을 표해서 통과가 안 되던 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무조건 해라라고 하면서 삭발투쟁까지 하는 건 지난 정부에서 그럼 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들고 지금 쌀을 안 사지 않습니다. 정부가 쌀을 사요. 다만 의무적으로 사지 않고 그때그때 사정에 맞게 많이 남으면 많이 사고 적게 남으면 적게 사는 건데 이걸 의무로 묶어버리면 당연히 쌀 농사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줄이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다 사주니까. 이러면 시장 원리 자체가 굉장히 망가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것이 굉장히 국가에게는 부담이고 이것을 지난 정권에서 하지 못하던 걸 국민의힘에게 지금 막 강요하는 것이 좀 뭔가 형평이 안 맞는다. 저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퍼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합니다. 민주당의 어떠한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막아내겠습니다. 파퓰리즘 법안이다. 민주당은 제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배 변호사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는데 민주당이 다시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은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닌데 이때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그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법률로 확정되어 공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국회 현재 구조상 여당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고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다른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을 제정해 또다시 법률안으로 상정한다면 그때는 이 요건과 무관하게 통상의 법률안 통과 요건만 충족한다면 법률안이 통과될 수는 있겠죠. 그때는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의힘 태도를 보기 위해서라도 제의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그 결을 같이 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취지에 맞게 반대 당론을 정할 것인가 의원 개별 투표에 맡길 것인가를 두고도 일정한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이 효과를 노려서라도 제의 요구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다시 지금 밀어붙일 거다라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양수 의원님 농해수위 간사시잖아요. 네, 농해수위에서 충분히 수기된 법 맞습니까? 전혀 안 됐죠. 이 법은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법이 아니고요. 지난 20대에도 그 발의가 됐었던 법입니다. 근데 발의가 됐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발의가 됐었던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이 법은 너무 그 포퓰리즘 법안이고 이 강제 매수법이 통과되면은 쌀이 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근데 그 법안을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그 농해수위에서 정부도 그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똑같은 논리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 많은 대다수 의원들도 우리 당 의원들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잘못했다가 농민들 더 어렵게 만든다. 왜냐하면 쌀을 국가가 무조건 사준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점점점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쌀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은 농민들한테 지금 보조금이나 직불금으로 주고 있는 그런 혜택들이 전부 다 쌀 사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이다. 그래서 안 될 거로 알았는데 갑자기 방망이를 잡더니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윤미향 의원이 무소속이라 그러면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가고 거기서 또 날치기 해갖고 본회의 갔는데 본회의에서도 여당 패싱하고 단독으로 처리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이 민주당에서도 이 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지금 저렇게 어떻게 보면 거부권 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해서 통과돼서는 안 될 이런 법을 지금 강제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쌀 문제 해법이 있습니다. 매년 20만 톤에서 30만 톤의 잉여 쌀이 남기 때문에 그거를 격리하고 있는데 아예 그 벼를 논을 한 5만 헥타르 정도만 다른 작물을 심거나 아니면은 쌀 중에 가루쌀이라고 하는 전략 작물을 심게 해서 그 쌀 생산량을 줄이면 쌀 가격이 계속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이 쌀 사는데 돈 안 들이고 농민들 어렵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가루쌀이라고 하는 것을 올해 시범 사업으로 1,600헥타르를 시범 재배를 하고 내년부터 10,000헥타르, 20,000헥타르에서 50,000헥타르까지 늘려갈 건데 그러면 쌀 생산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민주당도 이걸 다 알면서도 민주당 그 농해수 위원들도 이걸 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이것에 협조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이 법 통과만 주장하면서 머리까지 깎고 삭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완전히 호도하고 농민들을 잘못 이끄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민생 법안 1호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쟁용으로 통과시키는 거다라는 여당 간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기 좋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쌀이 이제 시중에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가 이걸 이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수매에 동원되는 예산이 이미 이제 해마다 일정하게 있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논란이 됐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수매 타이밍이 좀 실패를 한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쌀농사를 짓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해당 군수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이 타이밍이 좀 늦어지고 잘못 조정되고 하면서 정부가 이른바 그 시장 가격 관리에 실패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대단히 이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다 정말 황금빛 논을 다 갈아엎는 장면들
다시 또 나오기 시작하고 농민들이 서울 상경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미 이제 놓쳐버리고 법안은 올라왔어요. 여기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느냐면 총선 프레임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부 여당으로서는 민주당이 좀 그 법안을 억지로 막 강행시킨다. 그리고 우리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민주당이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서 벌어지는 파행이다. 이렇게 이제 씌우려고 그럴 거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힘자랑만 하려고 그런다. 이거 좀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야당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미 한두 달 전에 처리됐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중재, 또 여야 간에 예를 들어 중재 자리를 계속 만들었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올라왔는데 표결도 한번 또 연기시켰어요. 이런 어떤 그 중재적인 노력들도 계속 있었던 법안이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쉽다 싶은 건 역시 제가 야당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법안이 부족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법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부족함이 있는데 이 부족한 법안들이 올라올 때마다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 부족하다, 문제 있다.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시행령을 통해서 혹은 규칙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법안을 가지고 전국 불안을 만들어버리는 현상으로 끌고 가면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들 보실 때 총선 프레임이 어느 누구에게 유리하게 짜야 될지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대립구도로 가게 되면 국민들만 피곤해지고 나라 일만 잘 안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요. 야당은 야당대로 조금 더 한 템포 줄이고 대화를 좀 많이 국회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